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핵세포, 바이러스, 진핵세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아이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소기관을 배우기 전에 뭐가 원핵이고 뭐가 진핵이고 바이러스는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모식도로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일단 비교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원핵과 바이러스. 빠밤. 네, 여기 원핵,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는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리기 편해서 이렇게, 요거 이제 박테리오 파지인데 이 박테리오 파지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징이 중요하죠. 자, 원핵세포와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요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원핵세포가 바이러스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아요. 원핵세포는 이 자체로 생명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반해 바이러스는 이 껍데기 안에 뭐만 들어있다? 자신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NA나 RNA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자, 핵의 유무와 핵막의 유무, 이거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포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핵이 있다고 표현할 때 요 부위가 핵인지 어떻게 합니까? 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핵이죠. 즉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핵막이 없으면 핵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핵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서 핵막이 사라지면 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원핵세포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이 따로 없어요. 네, 핵이라고 할 만한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진핵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있어요. 근데 핵이라고 생겨먹은 구조가 없습니다. 네, 그냥 핵 안에 있는 내용물이 세포 내부에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건 이게 DNA인데요. DNA가 그냥 세포막 안에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근데 DNA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막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핵양체라고 부릅니다. 핵양체. 네. 핵양체라고 불리는 이 DNA 덩어리들이 존재를 한다. 다만 핵막은 없다. 그죠? 바이러스는 아무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바이러스는 껍데기와, 그죠? 단백질로 된 외피 껍데기와 안에 DNA나 RNA 같은 핵산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핵막 당연히 없습니다. 그 다음 DNA의 형태, 그죠? DNA 형태는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DNA가, 우리가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DNA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선형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DNA가 이런 게 이제 길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DNA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DN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DNA가 원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원형. 근데 이것도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목걸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 원핵세포는. 근데 바이러스는 DNA가 있는 경우도 있고 DNA가 아예 없이 RNA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DNA 안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있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리보솜한테 찾아가면 단백질로 바꿔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리보솜을 갖고 있다는 건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점 같은 거 있죠, 점. 이 점. 요게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DNA가 있고 이 DNA는 원형이고 이 원형 DNA에 여기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정보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RNA가 리보솜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단백질이 됩니다. 즉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스스로 DNA에 있는 정보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DNA도 있고 리보솜도 있으니까.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리보솜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스스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래서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숙주야. 그래서 자기의 정보를 그 리보솜이 있는 숙주한테 집어넣으면 그 숙주에 있는 공장을 가동해서 자기 설계도대로 문제를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죠?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리보솜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숙주가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핵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식물의 세포벽은 우리가 셀룰로스라고 불리우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원핵생물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펩티도글리칸. 자, 여기 보시면 펩티도라는 말은 펩티드라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이고 글리칸은 당이에요. 즉 펩티도글리칸은 당단백질입니다. 당단백질의 성분으로 뭐를 만들었다? 세포벽을 만들었다. 그죠? 세포벽의 성분이 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원핵생물은 펩티도글리칸으로 세포벽을 만들었고 바이러스는 세포벽이려면 일단 세포의 형태여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벽이라고 안 하고 그냥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세포벽 이런 이름을 붙이려면 세포여야 됩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세포막이고 그 막 바깥에 단단한 벽 같은 형태가 세포벽입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세포여야 됩니다. 세포의 구조여야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막도 없고 세포벽도 없습니다. 됐죠? 근데 원핵은 세포막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세포막 바깥에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포막 안에 내부 공간에 뭐 특별할 만한 구조물이 없다. 그냥 내용물이 이 세포막 안쪽 공간에 다 섞여 있다.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비교해 볼게요. 크기는 원핵세포보다 진핵세포가 월등히 큽니다. 지름, 이 길이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원핵이 대략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입니다. 진핵은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월등히 크죠. 길이가 이 정도니까 부피로 따지면 세제곱해야겠죠. 그러니까 부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월등히 커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포소기관 하나 크기가 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엄청 크고 핵막 여기 보시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진핵세포는 핵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핵이라고 불릴 게 있으려면 이렇게 좀 독특한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막으로 둘러싸인 이런 구조가 있다. 여기 보시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뭔 차이냐면 원핵세포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이런 주머니로 된
이런 방이 많아요. 주머니로 된 독립된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소기관이 많은 특징이야. 진핵세포의 특징. 막성 세포소기관들이 많습니다. 막으로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방으로 비교하면 이건 원룸인 거야. 원룸.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핵세포는 각각의 독립된 방이 있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차이야.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러니까 원핵은 핵막이 없고 진핵은 핵막이 있다. 그죠? DNA는 원핵은 아까 무슨 형? 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형 DNA. 원형 DNA 한 개 있습니다. 큰 거. 이거 전체가 원형이야. 예. 그리고 요거 독특하게 요 옆에 조그만 DNA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플라스미드 라고 불리우는 DNA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원핵세포 중에 플라스미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원핵세포에서 플라스미드만 빼거나 이 플라스미드를 부셔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플라스미드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근데 플라스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옆에 있는 또 다른 원핵세포하고 만나면 플라스미드를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게 DNA거든요. 원형 DNA인데 주 DNA, 요 핵양체라고 불리우는 요 DNA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고 정보도 많지 않지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원핵세포가 플라스미드로 이득을 보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미드에 항생제 내성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가 있으면 항생제를 뿌렸을 때 이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세균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하고 만나서 이 항생제 내성이 들어있는 DNA가 있는 플라스미드를 넘겨주면 그 녀석도 항생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존에 약간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 물론 항생제일 때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몸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여분 DNA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네. 원핵세포. 그리고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을 뭐라 부르냐면 세균이라 부릅니다. 이게 세균이야. 세균을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박테리아라 부릅니다. 즉 이거 아이예요. 세균, 박테리아, 원핵세포, 원핵생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걸 지칭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DNA는 똑같습니다. 선형이야, 선형. 길다란 선형. 그죠? 그리고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46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동물마다 좀씩 달라요. 개수가. 근데 원형이 아니고 선형으로 된 게 여러 개 있다. 어딨냐? 핵 속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DNA가. 되죠? DNA가 여기만 있냐?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있고 이 엽록체인데 엽록체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DNA는 이 전체 세포의 생존에 중요하긴 한데 이 전체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쓰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포 전체에 대한 정보는 핵 내부에 있는 DNA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보솜. 당연히 여기도 여기 점 찍어둔 거 보시면 리보솜이 있습니다. 진핵,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리보솜이 있어요. 리보솜이 있어야 DNA의 정보를
정보로서 의미 있게 쓸 수 있어요. DNA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이 정보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야서 그 공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고 스스로 살아서 어떤 생명활동을 하는 그런 세포들은 자신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동물이나 식물세포 당연히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냐면 핵 바깥에 있습니다. 핵 바깥에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리보솜이. 원핵세포도 리보솜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크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이게 크기가 작고 이게 크기가 크니까 진핵세포에 들어있는 리보솜이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예, 크기가 크고 모양도 좀 달라요. 네. 그러면 리보솜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냐? 리보솜의 크기를 이거를 뭐 이렇게 자를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심 분리를 시켜서 가라앉는 속도를 잽니다. 그걸 침강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침강계수. 네. 침강계수. 가라앉는 속도. 그죠? 숫자가 클수록 빨리 가라앉는 거니까 숫자가 클수록 가라앉는 속도가 큰 거니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중에 누가 빨리 가라앉겠습니까? 무거운 거. 그죠? 그러니까 요 원핵은 리보솜이 70S라고 부르고요. 진핵은 80S짜리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크기가 다르다. 숫자가 크면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만. 원핵과 진핵은 똑같은 리보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똑같은 모양의 리보솜은 아니다. 크기가 다르다. 됐죠? 그 다음 세포벽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원핵은 펩티도글리칸. 동물은 세포벽이 없죠. 식물은 셀룰로스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를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정리하면 크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크다? 네. 요거는 진핵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원핵,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됩니다. 자, 핵. 바이러스는 핵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원핵 생물도 핵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핵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용물은 있는데 핵이라고 생겨먹은 구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려면 요 주머니,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 막. 근데 이 막이 요 안에 요렇게 DNA는 있는데 근데 뭐가 없다? 요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말할 만한 구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핵은 당연히 핵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DNA 형태. 바이러스는 DNA만 있는 경우도 있고 RNA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형태가 좀 다양해서 바이러스는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원핵은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중 나선 구조의 원형입니다. 네. 그 다음 진핵은 이중 나선인데 직선형. 이건 선형. 그죠? 이건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리보솜은 바이러스 없고 원핵은 70S짜리 침강계수를 가지고 있고 요거는 80S짜리 좀 더 크다. 크기가. 그죠? 세포벽 바이러스는 없고 원핵은 펩티도글리칸 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진핵은 동물은 없고 식물의 셀룰로스를 가지고 있다. 정리 좀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핵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얘가 아니고 원핵 생물은 세균이 원핵 생물이다. 세균을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다. 그러니까 박테리아, 세균,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은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핵 세포 다 어떤 특징?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됐죠? 진핵생물 중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균이 있습니다. 균은 영어로 fungi, 펑기라고 부르고 이거 곰팡이가 균입니다. 네. 이게 동물 식물을 가지고 진핵생물을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게 균이 나오면 좀 헷갈려요. 균. 세균과 균은 다릅니다. 네. 세균은 원액, 균은 진액. 그죠? 네. 세균, 박테리아는 원액, 곰팡이는 진액입니다. 네. 요게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진핵생물은 다 어떻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 뭐가 다르냐면 곰팡이는 키틴으로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의 성분이 좀 다르죠? 네, 세균은 펩티도글리칸, 식물은 셀룰로스, 곰팡이는 키틴. 네, 세포벽의 성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세포벽이 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세포냐 아니냐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이거를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그죠? 세포막이라고 하면 안 돼? 그죠? 이거 세포막이라고 하면 이거 세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포막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려면 성분이 인지질이어야 됩니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갖고 오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세포막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어.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세포막이라고 부를 수 없어. 자, 뭐가 세포냐?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세포입니다.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으면 세포야. 근데 이건 일단 세포막의 기본 전제에서 탈락했어. 인지질도 아니고 선택적 투과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구조물을 세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있어야 세포를 바깥에서 싸고 있는 벽이라는 구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세포가 아니니까 세포벽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세포벽이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세포벽이라면 전제가 뭐냐면 세포여야 세포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걸 세포의 벽이라고 칭해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세포이려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야 되는데 그 막에 대한 어떤 개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걸 세포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포막이 아니면 세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띠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안에 내용물만 보면은 원액도 안에 내용물만 보면 안에 그냥 뭐 내용물들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게 세포인가?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원핵생물은 정확하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막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 바깥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DNA도 있고 DNA를 바탕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헷갈려해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얘기했지만 잊지 말고 머릿속에 이 구분을 나눠 놓으세요. 자, 우리 코로나 뭐 때문이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세균 때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진핵생물이냐. 특히 세균과 균을 엄청나게 헷갈려합니다. 균 여러분 자주 먹어요. 저 오늘도 먹었거든요. 저녁에 여러분이 먹는 대표적인 균이 버섯이야. 버섯 맨날 먹잖아요. 그 버섯은 균입니다. 세균 아니고 균은 진핵생물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앞으로도 헷갈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